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결혼 22년 차 54세 주부 한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영 씨의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했지만 늘 승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정년까지 가는 거지 뭐. 그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대표님이 새로 오셨어.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때 처음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대표. 남편은 그 이후로 대표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능력 하나는 확실하더라. 일 처리 속도가 장난 아니야. 회사 살리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해. 처음엔 그저 존경하는 상사 정도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돈 이야기에 예민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조금 많이 나올 거야. 왜요? 회사 사람들 접대 좀 했어. 하지만 카드 명세서에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와인바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일 밤 시간대였습니다. 이거 다 회사 접대예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거의 그렇지. 그 거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임원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당신이요? 진짜요? 지영 씨는 놀랐습니다. 그 회사에서 남편은 늘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도 못하고 아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직접 남편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대표님이 나를 좋게 보신대.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작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네, 대표님. 대표님. 그 한마디에 지영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편은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은 승진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지영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승진, 정말 실력으로 받은 걸까? 그 의심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 씨는 남편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예민해지는 거야. 그냥 회사 일이 바쁜 거겠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영 씨는 우연히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시간은 평일 오후 3시 40분.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회의 있었어. 정신없었지. 외근도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잠깐 거래처 만났어. 호텔에서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지영 씨는 조용히 주차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부르셨어? 대표요? 응,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 회사 대표가 평일 낮에 호텔에서 직원을 부를까요? 그날 밤 지영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에게 서류를 전해주기 위해 회사 근처까지 갔습니다. 잠깐 들렀다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오가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대표실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표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키면 어때요? 당신 이제 나 없으면 승진 못해요. 지영 씨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쪽이 조금 보였습니다. 넓은 대표실,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 품에 안겨 있는 자기 남편의 모습, 남편의 손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지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리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22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던 남자, 아이 둘의 아버지, 그 남자가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대표의 품에서. 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버튼만 멍하니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지영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지. 그 말이 지영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걸. 남편의 승진, 늦은 퇴근, 호텔 영수증,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그리고 그날 밤 지영 씨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륜이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은 며칠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실에서 본 장면 이후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에게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지영 씨는 남편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본 뒤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회사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아주 평범한 USB였습니다. 지영 씨는 이상하게 그 USB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걸 따로 가지고 다니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지영 씨는 몰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은 대표님 요청 자료. 지영 씨는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서, 계약서 스캔본, 회계 자료. 처음엔 그냥 회사 자료 같았습니다. 하지만 파일 하나를 열어보는 순간 지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문 닫은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액의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른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이상한 계약서, 그리고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 그때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놨어. 요즘 회계 쪽 일이 많아. 지영 씨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 이름은 날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호텔 방 안,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두 사람, 남편과 그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나 배신하면 쓸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거 왜 찍어요? 보험이죠, 보험. 대표는 남편의 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 못 떠나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영 씨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의 승진, 늦은 퇴근, 호텔 영수증, 그리고 대표의 태도. 이건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남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거 봤어?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자리였어.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임원들 불러서 회식했거든. 그날 술을 많이 마셨어. 지영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호텔로 끌려갔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미 다 찍혀 있었어.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표가 계속 불렀어. 회계 자료도 맡기고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절하면 영상 퍼뜨린다고 했어. 회사에도 애들 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고. 그 말에 지영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마디에 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서도 아니고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협박 때문에 이어진 관계. 그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여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방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지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영상 지금도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 말 안 들으면 회사에 뿌린다고 했어요? 응, 이사회에도 보낼 수 있다고 했어. 지영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불륜이 아니라 범죄네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아, 그게 협박이잖아요. 영상으로 사람 붙잡아 놓고 일 시키고 관계 강요하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나랑 당신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랑 싸워야 할 일이에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영아, 괜히 건드리면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어. 이미 터졌어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난 그 장면을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하나만 붙잡고 있겠어요? 무슨 말이야? 회사 돈도 건드리고 영상까지 찍어놨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랬을까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말고도 비슷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증거부터 모아요. 그날 이후 지영 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표가 시키는 일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모든 자료 따로 복사해둬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위험해.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영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 혼자 죄 뒤집어 쓰고 끝나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작은 녹음기 하나를 지영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대표 만날 때 이거 켜둘게.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생겼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서류 그대로 처리하세요.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대표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불법이죠. 잠시 침묵. 그리고 대표의 낮은 목소리. 근데 당신 선택권 없잖아요. 그 순간 지영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하는 싸움이라는 걸. 며칠 뒤 회사에서는 임원 인사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식 임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네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자리는 승진 자리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편에 설 건지, 당신 인생 편에 설 건지.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편에 설게. 지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감정 말고 법으로 갑시다. 며칠 뒤 남편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 녹음 파일, 회계 문서들, 모든 걸 하나씩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은 소리 지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끝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곧 찾아오게 됩니다. 임원 인사 발표를 앞둔 날 대표는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표실에는 늘 그랬듯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임원이네요.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준 거 잊으면 안 돼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분기 회계 처리도 당신이 맡아야겠죠? 대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넘기면 돼요. 남편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더는 못합니다.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네. 대표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영상 이미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녹음 파일이랑 회계 자료도 같이요.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대표님 맞으시죠?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조사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어.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표 경찰에 조사받으러 갔어. 지영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지영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아직 당신을 남편으로 볼 자신은 없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은 건 인정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져요. 당신도 나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날 밤 지영 씨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내가 끌려다니지 않았어.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영 씨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정말 무서운 건
불륜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그 인생을 조종하려 했던 그 마음이 더 무서운 것이었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배신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내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영 씨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복수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생각할 시간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